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로봇 이기업 12월 주도주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과거와는 흐름이 좀 많이 다른데요.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해봐야 되는 주식 딱 세 가지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추가적인 선물도 내어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AI 주도주 특별 자료집이라고 해서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언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황글도 매번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받으시면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로봇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들어서 다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로봇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도로 먼저 만들어지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와닿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옆나라 중국에서는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24시간 환자나 노인을 간호할 수 있는 로봇 간호사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손잡이를 감지해서 문을 열거나 문을 지나 작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결국 전자적 잠금 장치와 시각적 확인 절차까지 거쳐서 약 제조 조제부터 환자 투여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여기까지 바로 적용되진 않았지만 일단 우선은 기본적으로 새벽에 밤에 정말 천천히 소음 없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감시 업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디테일한 업무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로봇 간호사가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런 로봇들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문도 열고 다양하게 의사소통도 하고 사람을 안면인식으로 인식까지 하는 로봇이라서 기억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돌봄 로봇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체화지능 로봇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기존에 한번 코딩된 작업이죠. 하나의 업무에 보통 특화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피규어죠. 피규어 AI 피규어인데 보시면 지금 이제 굉장히 로봇 택배를 지금 이제 물품을 딱 뒤집어 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딱 하나씩 잘 배정될 수 있도록 현재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원래 이렇게 동일하게 제대로 코딩된 작업만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작업만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10분 만에 이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로봇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직접 스스로 순간순간 배울 수 있는 로봇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작업을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중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로봇에 도전하고 있냐면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전국에 150곳이 넘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가 난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연구 개발 공간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변인 리차오는 중국의 이제 고위 공직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가 150곳을 넘어섰으며 계속 늘고 있다며 혁신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나치게 비슷한 제품이 시장의 범람에 연구개발 여력에 압박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거품은 첨단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항상 관리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은 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정말 마케팅 홍보용으로 정말 이제 정말 용도가 불분명하지 않은 정말 장난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대도 출시하면서 펀딩을 좀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마케팅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필요한 곳이 진짜 돈이 가서 진짜 실생활을 개선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계속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밝힌 거죠. 확실히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점은 전체적인 내용은 우려를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 너무 거품 아니야? 라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규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중국 규제가 뭐 이렇게 한국처럼 빡빡하지 않아요. 빠르게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느슨한 규제 범위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쟁으로 로봇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과도한 생산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긴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디테일한 규제 없는 다양한 로봇들이 쏟아지면서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결국 근데 선택받은 기업은 소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의 파산에 빠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여기까지 부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시도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빠른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국가로 이끌어줄 겁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죠. 분명히 문제도 있을 거고 분명히 제품에 하자도 있을 거면서 사람 다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논란이 일겠죠. 하지만 중국은 기업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목표치를 하나 세워두고 다른 자잘자잘한 단점들은 감안하고 가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놓은 상태라서 사실상 가장 빠른 상용화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마다 장소마다 뭐 기업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계점이 존재해요. 결국 한 번에 제대로 잘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니까요. 그죠? 자본도 크고 연구 개발진은 똑똑하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막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다양한 실험실을 거치지 않고도 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한계점을 연구하고 개선시키고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용화를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적화시키는 데는 이 중국 로봇이 최고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저가형으로 가장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만큼의 지능만 부여하는 딱 이런 로봇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미국의 로봇들은 A라는 일, B라는 일, C라는 일을 세 개 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똑똑한 머리를 다 넣어야 되는데요. 중국은 A에 어울리는 로봇을 따로 만들고 B1에 어울리는 로봇은 따로 만들고 C1에 어울리는 로봇은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중국 로봇이 훨씬 더 제조 단가도 유리하지만 역시나 지능도 맞춤형으로 만들 가능성이 꽤나 높아서 중국의 로봇들이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진짜 중국이 상용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이제 슬슬 따라가야 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근본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혹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대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한국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다들 아시다시피 3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걸 앞두고 최근에 시행령을 공개했는데요. 노조 측, 사측, 정치인 모두 다양한 의견을, 불만들을 좀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불만이야 다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 얘기할 테니까 특별한 엄청난 문제가 없다면 3월 10일부터 특별한 문제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뭐 일부 수요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행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업들은 적극적인 AI, 로봇 도입이 이제 곧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문제는 그 비용 단가를 좀 계산해 봤을 때 아무리 이제 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에는 그 비용이잖아요. 로봇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로봇을 투입한 초기 비용 같은 경우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왔었던 기업들도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특히나 대기업들, 하청업체를 둔 대기업들은 강력하게 로봇 AI 로봇을 전환을 지금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원래는 대기업이 있고 중간에 이제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하청업체들은 대기업하고 교섭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은 대기업 노조 측하고 했는데 이제는 하청업체 노조 측도 대기업하고 함께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직접 하청업체가 따로 대기업하고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청업체 노조도 대기업 노조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이제 대기업한테 협상을 하느냐 이 차이가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대기업 입장에서 사측 부분에서는 결국 누구든 일단 노조 측의 의견이 좀 강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웬만하면 하청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AI 로봇 공장 세워서 자신들이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이제 부품이라고 한다면 자체 생산하는 쪽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죠. 특히나 이제 그 로봇의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이 시행되면 결국에는 이 법과 현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이격을 좁힐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라고 하면 최근 한국에서 다양한 노동법들이 강화되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게 되면서 다양한 노동 사건 중에서 다양한 사건 중에서 노동 사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실과 법 사이의 차이점으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 사건 84%가 몰려 있어서 법 시행 땐 소송 폭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각 법원들에서 어떤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나 보면 이 사건이 가장 많다는 거죠. 작년에만 해도 617건 중 521건을 접수됐고요. 중앙노동위 처분의 31%또 제소했다고 합니다. 첨단 재판부 6개 운영 중이지만 소송 급증 땐 재판 지연 가능성까지 존재할 만큼 이 해당 소송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하고 현실이 격차가 너무나도 극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좋은 시행, 좋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다 이런 것도 좋긴 한데 현실하고 좀 떨어진 정책들이 좀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소송은 결국 비용이란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까딱 잘못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해되셨죠? 자연스럽게 AI 로봇, 이 로봇들의 도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내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더욱더 많은 로봇들이 투입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장에 이제 상용화를 한국도 슬슬 앞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화 시설을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로봇 기업들인 거죠. 자, 근데 이들 중에서 좀 재밌는 특징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잘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이 슬슬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제를 들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바로 뭐냐면 SPG 같은 종목입니다. 원래 SPG의 주가가 그 전부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마다 안 움직이진 않았어요.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파격적으로 움직이는 편은 아니었어요. 움직이긴 했으나 이게 주봉입니다. 움직이긴 했으나 세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 주가가 과거에서부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2000% 정도 올랐는데 SPG는 그것에 비해서 봤을 때 뭐 안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좀 덜 움직이는 특성을 가져갔어요. 겨우 한 1000%, 1400% 정도 올랐는데요. 물론 뭐 1400% 많이 오른 겁니다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하고 SPG의 실적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매년 매출이 뭐 200억도 안 넘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이 뭐 지금 현재 나다가 뭐 조금 투자로 좀 줄어들긴 했죠, 그죠? 근데 최근엔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 넘게 올라왔고요. SPG는 돈을 벌고 있지만 매년 연간 실적에서 매출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SPG라는 기업이 강하게 급등하기 시작했죠. 실제 실적을 버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들어오는 수급들도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관계하고 외국인들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적극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 SPG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를 들어 올리는 주력 세력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라는 거죠. 이들은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상승기업들의 그래서 특징은, 최근 로봇 상승기업들의 특징은 상용화에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스처럼, 그래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설들이 대거 양산 공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대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로보티즈는 LG,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표적으로 삼성이죠. 그리고 SPG, SBB테크처럼 기존 부품이 핵심 부품이 액추에이터가 뭐냐면 로봇의 관절입니다. 관절은 상당히 여러 개 들어가요.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분들께서 요거 보셔죠.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미지만 보셔도, 하나 이제 간단하게만 봐도 어깨, 팔, 손목쯤, 지금 손가락 하나하나에 액추에이터 다 들어갑니다. 작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갈 수도, 뭐 큰 액추에이터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각자 관절에 다 들어가고, 당연히 목에 다 들어가고, 지금 다리 부품들에 다 들어가겠죠. 그럼 워낙에 액추에이터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만 보세요. 상당히 많은 이 관절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관절마다 지금 이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안전하게 판매하는 기업한테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SPG나 SBB테크, 근데 SBB테크는 사실 따라간다는 느낌이고, SPG가 메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자체도 얘가 더 크고요. 당일 상승으로 얘가 조금 잠깐 급등할 수 있어서 얘는 SPG가 근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틱스처럼 근본적으로 이 액추에이터를 기본적으로 만들면서 휴머노이드까지 완성한 기업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기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판매량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액추에이터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기술력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바로 큐렉소, 고영처럼 수술 로봇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미 초기 상용화를 통해 매출을 벌고 있는 기업이죠. 뭐 고영도 최근에 FDA 승인을 받았죠. 근데 사실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근본적인 기업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요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렉소 종목을 최근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드리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올라가고 성장하고 더 많이 가고, 당일 상승이야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지만, 추세를 봤을 때 한 달 뒤, 두 달 뒤를 봤을 때는 이런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용화에 맞춘 시장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들 줄 속에서 주목해봐야 될 만한 기업은 누가 있는가?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오토에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큐렉소, 로보티즈, 현대무엑스 이외에도 나머지 기업들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거나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혹은 대기업의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6가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이렇게 하면 종목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들 중에서 절반으로 뚝 줄여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드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3가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주목이 되냐? 놓치면 안 되는 종목, 현대오토에버죠. 현대차는 2025년도 말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시키기 시작할 거고요. 일단 미국 공장부터 시작해서 한국 공장에도 서서히 2026년도 내년도에 투입시킨다고 합니다.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을 투입시키는 건데요. 근데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은 현대차 그룹들이 다 골고루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정의선 회장이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30조 상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만 해보셔도 어마무시한 수익을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재 정의선 회장이 볼 수 있겠죠. 조 단위의 수익이 생길 거고요. 조 단위의 수익은 아마
현대차 그룹들이 더 사주겠죠. 누가 사주냐 알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사주게 되면 현금 조달이 가능하고 현금 조달이 완성이 되면 그 돈으로 현대차 지배 구조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결국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 산업이 잘 돼야 될 것이고 로봇 사업을 미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사업을 함께하는 현대 오토웨버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대 오토웨버가 하는 일이 로봇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유통하고 AS하는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5% 들고 있지만 현대 오토웨버도 7% 정도 지분을 들고 있어요. 이거 갖다 싹 다 팔면서 이 경영권 지배구조만 완성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 사업을 현대차 그룹은 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돼야 미래 산업도 가져가면서 지배구조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의 주가도 크게 같이 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로봇 산업이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그 상용화 속에서 돈을 실제 벌고 있는 현대 오토웨버 그리고 그 중간에서 지배구조상으로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지만 현대 오토웨버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탄탄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부품, 자동차 혹은 자동차 지금 사업에 함께하면서 관련된 기술력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비싼 편이 아닙니다. 다른 로봇 기업들은 말도 안 되게 비싸거나 애초에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인 경우 많은데 실제 해당 현대 오토웨버의 매출 영업이익은 조단위 성장을 최근 1년, 2년, 3년 안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매출이 2배로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죠? 매년 그래서 2024년도에도 7천억 올랐고 이번 연도에도 거의 4천억 가까이 매출 실적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계속 개선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비중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봇 기업들은 좋은 걸 알아도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에요. 많이 못 사요. 순간적으로야 뭐 할 수 있겠지만 보통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저는 이 500만 원 안쪽이라고 봅니다. 많이 투자해봤자. 근데 근본이 없으니까 매출이 잘 안 나니까 그죠? 근데 현대 오토웨버는 몇 천만 원, 그냥 억 단위도 투자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가총액도 크고 심지어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매출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이 주가가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 분할 매수만 잘해줘도 문제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에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간다면 묵직하게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죠. 실제 다른 종목보다 파동 자체는 적을 수 있겠지만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금 자체는 이 기업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이 정말 알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비중을 담아두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꼭 반드시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쌉니다. 너무 싸요. 현재 자리도 비싸지 않습니다. 선발 때는 꼭 보내두시고 눌림목이 나오면 더 담는다라는 마인드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세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놓을 수 없죠. 지금 현재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그렇고 이 가전제품도 그렇고 핸드폰 생산도 그렇고 결국 다 자동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동화 시킬 때 가장 혜택을 볼 기업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한국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연구진이 설립한 기업인데요. 근본적인 기술력이 있고 지금 이제 자체적인 핵심 부품을 내재화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사들이면서 2024년도 말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됐고요. 삼성그룹과 직접 소통하면서 삼성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바꿀 예정입니다. 최근에 삼성 전기하고 좀 많이 친하죠. 본격적인 로봇 상용화 시 삼성전자의 자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유 있는 회사입니다. 진짜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대박이죠. 사실 로봇 이제부터 상용화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현대차그룹하고 삼성하고 아마 대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G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자동화 시설 쪽으로 좀 로봇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하고 삼성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들 중에서 삼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죠. 2026년 초
그리고 신사옥이 완성되면 생산 능력도 2배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생산 단가도 낮아지고 가격 단가가 낮아지면 경쟁력이 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현대와 견줄 수 있는 삼성의 로봇을 만들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두시고 투자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외에는 저는 뭐 큐렉소라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봐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뭐 주가가 너무 비싼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어서 관심 가져두실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큐렉소 봐야죠. 큐렉소도 뭐 근본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예요. 한국 야쿠르트라는 회사가 과거부터 돈을 계속 투자해 가면서 적자를 입어가면서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갔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실적을 일부 꽤 내고 있고 기술력을 그래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금 사정이 너무 급하지 않은 회사들의 장점이 뭐냐면 근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큐비스 조인트라는 무릎 관절 수술 로봇하고 이 척추 관절 수술 로봇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큐렉소의 매출 기준 세계 의료 로봇 시장에서 10위를 기록할 만큼 꽤나 규모가 기업이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자체가 해당 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막 도입된 산업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게 좀 느껴지죠. 3월에는 큐비스 조인트 무릎 관절 수술 로봇 1.5의 일본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최근 7월에는 큐비스 조인트 똑같은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이죠. 미국 승인 허가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유럽에 지금 CE 인증을 연내 허가 획득 예정이라서 유럽, 일본, 미국에 싹 다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주요 시장에 진출을 안 했어요. 인도 시장 같은 조금 더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국가들에 가서 지금 이제 먼저 진출했었는데요. 해당 시장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었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도 시장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던 업체가 자이 조인트가 이게 큐렉소가 너무 잘 만들고 이 제품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자체적으로 인도 내에서 베껴가지고 생산해서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큐렉소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인도 매출이 살짝 줄어들면서 실적이 약간 위기가 왔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이미 다 쌓아서 전 세계적인 수출을 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이제 큐렉소는 날개를 다르고 나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만 보셔도 그냥 들어오는 수급이 개인 투자 수급이 밀어 올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계가 싹 다 매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근본은 없는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꼭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큐렉소 차트는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죠. 저는 이 기업이 정말 참 괜찮다라고 봐요. 반토막 났는데 주가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력을 좀 분석해 보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건 이겁니다. 다른 종목도 더 좋은 종목들 많죠. 좋습니다.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근데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미래 성장 가치 있고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현재 포지션에서 따져보면 물론 더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대오토에버에 내가 로봇에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비중의 50% 정도를 채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큐렉소에 지금 이제 각각 25%씩 분산 투자해 두면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2026년도 3월 노란봉투통 시행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을 키워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결국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점은 3월이 되면 막상 현실하고 이상 차이가 있겠죠. 현실에서 이상적인 생각에서는 모두가 로봇에 도입할 것이고 모두가 지금 로봇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지금 이제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시장 규모가 막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규모다, 조단위 규모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결국에는 로봇 도입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규제나 규칙에 맞춰가지고 한국은 도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의 성장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 100가지 순식간에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100가지 순식간에 올라가지 않고 10, 20, 30, 40일 거쳐서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막상 3월이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3월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놓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추가적인 투자 전략을 다시 잡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포트폴리오나 방향성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결과는 느낌보다는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중장기도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하게 뭐 내년 3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바라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위주로 구축해 놓고 이슈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고 비중 관리를 통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결국에는 제가 권해드린 종목 이외에도 결국 상용화에 가까운 기업들이 돈이 잘 벌 겁니다. 요걸 포커스에 맞춰 두시면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진짜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엔 속일 수 있어도 중장기로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돈 버는 기업이 주가는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준비해 봤고요. 나는 추가적인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제가 마지막에 이제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하고 추가적으로 종목 추천주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린다라고 설명드렸죠.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면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주식전략실은 말 그대로입니다. 100% 무료고요. 추천주, 자료집, 그리고 시황 다양한 정보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뭐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나는 바로바로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푸시 설정 버튼 정도만 잘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문제없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될 거고요. 들어오셔서 급등천주, 포착자료, 급등천주 클릭해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공직을 두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총정리 특별 자료집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따라 승률이 좀 다르지만 평균 승률 한 80% 정도를 목표로 현재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주요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간 경우 많기 때문에 전일 강했던 종목 오늘도 이어가지 않을까,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래서 적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적어드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 시장을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예상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점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 말고 저희는 딱 구독 버튼만 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또 이제 10만 9천 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11만 명이 되면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자료집도 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료집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급등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공직을 두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다운로드 칸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